안녕하세요. 라디오 합법여행의 표인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지입니다. 있잖아요. 아주 낡고 보잘것없는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에 붙여졌는데 표현봉 씨. 네. 낙찰가가 과연 얼마였을까요? 글쎄요. 낡고 보잘것없는 바이올린 가격도 얼마 되지 않았겠죠? 야, 그런데요. 바로 그 낙찰 직전에 네. 한 노인이 그 바이올린을 턱에 귀고 음을 맞추더니요. 절묘한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했대요. 그렇다면 그 연주를 계기로 낙찰 가격이 바뀌었나요? 그렇습니다. 그 바이올린 값이 금세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결국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악기지만 예.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예,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자면 똑같은 하루라도 어떻게 보내느냐, 또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는 정말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도 될 거예요. 그래요. 네, 요즘 주위를 보면 봄 타시는 분들 많은데요. 네. 여러분들의 무기력한 하루 저희가 접수합니다. 예, 빨리 오시고요. 라디오 화법 여행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보약같이 든든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박인기 교수님과 함께 가야 되겠죠? 박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박인기입니다. 안녕하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같은 악기인데도요, 이 연주자에 따라서 명곡인지 아니면 소음인지 구분이 될 것 같은데요. 말도 그런 것 같아요. 같은 말이라도 재밌게 말하는 분이 계시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거든요. 그 차이점은 뭘까요? 그래요. 똑같은 소재인데 귀신 이야기를 대단히 썰렁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듣는 사람을 오싹콩콩 분위기에 맞아요. 몰아넣는 예.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그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메시지 자체보다가 메시지가 전달될 때 맥락을 다 말하는 전략 속에다 녹여넣는 사람, 고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말하기를 이제 소통이 아주 활발하게 살아나고 예. 그냥 그 이야기 자체가 그냥 몰입이 돼서 빠져 함몰이 돼서 맥락을 못 살피는 경우는 소통이 실패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말하기라는 것이 무슨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예.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전달하는가 이걸 따지는 게 중요하죠. 예.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어떤 맥락으로 어떤 주제를 얘기를 함께 나눠볼까요? 예, 그 오늘은 가족 간의 호칭 또 가족 간의 지칭 특히 이제 부부 사이, 부모 사이, 형제 사이를 네.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고는 하지만요. 부부간에 혹은 부모 자녀 간에 호칭 때문에 주위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 종종 볼 수 있죠. 예, 그래서인지 유독 청취자분들도 호칭과 지칭에 관한 궁금하신 점들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것들 궁금해 하시는지 함께 들어볼까요? 저는 제 집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준혁 엄마 내지는 뭐 와이프 또는 제 집사람입니다 또는 제 아내입니다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인지 아니면 이 외에도 다른 호칭으로 부를 수 있을 만한 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에서 부모님을 부를 때 엄마 아빠라고 하는데요. 어른들은 이제 컸으니까 어머니 아버지라고 불러야 예의가 바르다고 하거든요. 어떤 분은 20살 되면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면 그렇게 불러야 된다고 하던데 그렇게 부르는데 무슨 나이가 정해져 있나요? 네, 진짜. 저도 궁금했어요. 네. 언제부터 엄마 아빠가 그죠? 어머니 아버지. 아버지로 변해야 예. 되는지 아니면 안 변해도 상관없는지 저는 제 친구는 묘하게 아버지까지는 안 되겠고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예. 근데 저는 이제 아빠는 좀 그렇고요. 아버지라고 하는데 예. 엄마는 또 그냥 아직까지 맞아요. 이 나이 되도록 엄마예요. 엄마, 예. 뭐 법에 정해진 건 없습니다. 법에 정해진 건 없는데 아까 거기 인터뷰한 사람이 이야기했듯이 뭐 두 개의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이제 그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정서적으로나 자아의식 면에서나 내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나도 좀 독립된 그런 인격체다. 뭐 이런 그 자아의식을 가지게 될 무렵. 그럴 때 자연히 이제 아빠 엄마는 그 유아처럼 보호를 받던 시절의 그 호칭이니까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로 바꾸는 방식 그건 이제 그럴 법하고요. 그런데 이제 가정의 특별한 분위기 때문에 진작 그렇게 못 고친 사람들은 뭐 이제 더 18, 19, 20 군데 가고 그럴 때까지도 아빠 엄마 쓰는 경우가 있는데 결혼을 하면서는 바꿔야 돼요. 결혼을 하면서는 이미 이제 나하고 부모님하고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아내와 내 자식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아빠 엄마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조금 좀 그렇죠, 분위기가. 네. 근데 아까 이제 표현봉 씨 말한 대로 아버지는 쉽게 이제 그렇게 호칭을 바꾸는데 엄마는 계속 오래 가는 경우. 예. 이거는
요즘 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분위기 같은데 그 이제 엄마를 자연스럽게 말할 때 엄마라는 호칭이 나오지만은 이게 이제 가족 관계 일종의 사회적 관계가 되고 내 자식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어머니하고 가는 거가 그게 제대로 된 모습이죠. 예. 네. 근데 이제 예전에 아주 공전의 히트를 했던 그 예. 우정의 무대 거기 보면 이제 그 그리운 어머니를 네. 네, 부르는 그런 코너도 있고 맞아요. 하는데 거기 주제가가 또 아이러니컬하게 돼요. 예. 엄마. 시작 그럼 엄마가 보고 씩씩한 이 군인 아저씨들도 말이죠. 예. 맞아요. 그 시점이 되면 엄마가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엄마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예, 특히 아들들이 그 엄마 품이 그립고 그렇죠. 또 어리광도 피우고 근데 아버지는 권위도 있으시고 예. 그런 거에 따라서 호칭도 따라가는 게 아닌가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죠. 그 노래를 어머니가 그렇게 시작하면 좀 어색하죠. 맞아요. 정이 좀 안 그래서 느껴지려고 하고. 어머니의 모정을 우리가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유아 때의 경험이 제일 그 적절하기 때문에 네. 엄마라는 호칭이 그런 맥락에서는 잘 살아나죠. 예. 네. 예. 이 부모님도 아들이나 딸의 호칭을 혼인 전과 혼인 후에 구분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오.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당연합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이제 그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의 책임을 담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니까 그게 불러주는 말에서 다 반영이 되는 게 이제 정당한 모습이죠. 그래서 결혼을 한 자식인데도 그냥 이놈저놈 하는 이 녀석 저 녀석 하는 아버지들. 두 사람의 관계로는 괜찮지만 이제 태어날 손주가 볼 때는 그게 관계가 이상한 거거든요.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 자식을 부를 때는 애비 혹은 며느리를 부를 때는 애미 또 아무아무 애미 아무아무개 애비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써왔던 결혼한 그 아들 며느리를 부르는 방식이기도 했죠. 예. 예. 자, 그리고 아마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부부간의 서로 호칭에 대한 질문이실 거예요. 근데 보면 남편들이 아내를 부를 때요. 소개하는 남편마다 다양한 얘기들 나오잖아요. 뭐, 안사람, 집사람, 와이프, 아내, 뭐, 심지어 애엄마, 네. 마누라, 그리고 저 아는 분은요, 각시. 각시까지 나옵니까? 각시야, 그러고요. 저는 마늘탱이. 뭐요? 마누라까지는 심지어 못 부르겠고, 마늘탱이. 애칭으로. 애칭으로. 근데 이런 경우. 우리 섹시야 이렇게 하시는 예, 분들. 그런 사람들도 그쵸. 있더군요. 네. 예. 내 아내를 지금 누구한테 알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호칭, 지칭어가 바뀔 수밖에 없죠. 일단 부르는 걸로는 여보, 당신, 예. 또 어떤 분들은 그 신혼초 얼마 동안은 그냥 아무개 씨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본인들 둘이 있을 때는 이제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어른들이 같이 있을 때는 또 어른들이 아무개 씨 하는 그 호칭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때는 예. 그거까지 고려해서 또 다른 호칭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소개할 때는 지칭이 되죠. 집안 어른에게 자기 그 아내를 소개할 때 제 아내입니다. 그런 정도가 제일 무난하겠고 혹시 예. 아이가 있으면은 아무개 M입니다. 또 그 바깥쪽 저 아내 쪽에서도 아무개 아빠입니다. 이런 예. 정도가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네. 집사람입니다. 제 안사람입니다. 다 무난하고요. 제 아내입니다. 무난하고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아내가 공식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그 활동과 관계된 직함을 붙여서 아무개라고도 합니다. 저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가 좋겠습니다. 네. 예. 예. 안사람, 집사람 예, 괜찮고요. 아내. 와이프라고 많이 쓰는데 예. 그런 표현이 더 낫군요. 대신 이제 미국 사람한테 아내를 소개할 때는 예. 와이프입니다가 그렇지. 좋겠죠. 자, 아내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요. 남편을 소개할 때 다양한 얘기가 나와요. 아빠, 그이, 예. 바깥 양반, 뭐 그런 표현들. 서먹서먹 할 때는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정도. 원수예요. 이런 표현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그냥 아빠라고 부르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늘 방송에서 지적을 하죠. 그렇죠. 아이 이름을 대면서 누구누구 아빠? 윤수 아빠다, 철수 아빠입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수평적인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서 남편이 이야기할 때는 그이라는 그이. 것도 괜찮아요. 이건 비교적 그래도 좀 이렇게 단정하게 존중하는 분위기가 같이 배어 들어 있죠. 그이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연배가 조금 드신 분들은 그래 뭐 바깥 양반은 우리 집 바깥 양반은 그렇게 네.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다 무난합니다. 다 무난한데 대상에 따라서 그 분위기와 맥락을 맞춰서 해야 되겠죠. 다만 아빠 바로 말하는 것은 이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렇다면 여기 이 부분은 상황에 맞게 적절한 호칭 또 지칭을 사용하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실까요? 어머니 저 왔어요. 아이고 그래 아가 어서 오너라. 일찍 서둘렀구나. 아빠랑 같이 왔어요. 지금 주차하고 있어요. 아니 사돈 어른이 여기까지 데려다 주셨다고? 어머니도 오빠요. 응? 아니 사돈 양반도 같이 오셨어? 아유 어머니는 그이요. 들어오네요. 자기야 주차 잘했어? 아이고 이 답답아. 어머니 드린다고 밑반찬 잔뜩 가져오더니 그냥 몸만 내리냐? 어? 내 정신 좀 봐. 제발 아이. 물건 좀 잘 챙겨 칠칠아. 알았어. 아휴, 어머니 저 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박 교수 왔는가. 우리 박 교수 오랜만일세. 아이고 처음 보내도 되는데 요즘 새학기라 바쁘지? 예. 아니 근데 오늘 마침 한가하네. 아이고 그래 잘하네. 자기야 이리 와봐. 어? 우리 엄마가 싸준 총각김치 어쨌어? 아, 어머니가 주신 총각김치는 파란 통에 있잖아. 아니 박 교수. 아니 자네는 언제부터 어머니가 둘이야? 아유, 엄마는 장모님도 어머니잖아요. 요새는 다 그렇게 불러요. 아니 네, 꽁트를 잘 들었습니다. 글쎄요.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예. 이지 씨의 날카로운 머리로 지적을 좀 저는 해주시죠. 일단 그 아내 입장에서는 아우 이 답답아 칠칠아 이런 호칭 네. 잘못되지 않았나. 예. 그리고 그 어머님께서 어머니가 둘인가 할 때 그 남편이 불렀던 장모님에 대한 호칭은 그냥 어머니 이런 거 괜찮을지 좀 궁금하네요. 아, 그래요? 근데 저도 그 장모님이라고 안 부르고 예. 어머니라는 표현을 가끔 쓰거든요. 근데 그건 듣는 입장에서는 좋은데 네. 정작 어머님께서 들으시면 조금 섭섭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교수님이 아빠, 오빠. 예. 예, 우선 가다가 정리를 해보면은 예. 네. 그 아들이 이제 어머니 앞에서 자기 부인을 칠칠이 답답이 또 친밀하고 부담 없다고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좀 거북하게 들립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런 호칭법을 자꾸 쓰다 보면 결국은 이게 자기 모독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아내를 본인이 부를 때 존중해주고 그래야지 같이 올라가는 건데 네. 그런 점은 좀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 부르더라도 좀 좋은 별명을 만들어 불렀으면 좋겠어요. 별칭을 부르더라도 좋은 예쁜이. 뜻을 너무 예쁜이. 그다음에 옛날에 아차부인, 제치부인 그런 거 있었으면은 그런 식으로 부른다든지 예.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장모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예. 어떤 경상도 지역 같은 데서는 장모님은 어디까지나 장모님이다. 거기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건 좀 못하다 하는 정서가 일부 있는 것 같고 특히 예.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그걸 별로 그렇게 엄격하게 안 따진 데는 이제 중부권인 것 같고. 예. 근데 그간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세대들의 어떤 언어 감각도 많이 달라져 가지고 요즘은 대체로 같이 허용을 하는 것 같아요.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만든 우리 표준화법 같은 데에도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너무 무시하지는 못하니까 원래 규범은 장모님, 장인어른은 이제 따로 있는 그걸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 이제 가족 관계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달라지고 관계들이 새롭게 형성이 되면서 실제로 준용이 되는 어머님, 아버지도 같이 병용하는 걸로 인정하는 예. 그런 추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그 며느리가 들어가자마자 어머님한테 아빠랑 같이 왔어요. 아니 오빠요. 이렇게 하는 것도 그건 둘 다 잘못된 거죠. 그렇죠. 예, 아빠도 아니고 오빠도 아니고 예. 남편이랑 같이 왔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야. 네. 그리고 그 시어머니께서 아들 부를 때 아유 우리 박 교수 왔는가? 예. 직업을 직업을. 불러주셨어요. 어머니가 자식 인정해주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도가 지나치면은 싫어하죠 다른 사람들이. 특히 자기 자식을 직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노인정 같은 데서
이렇게 부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왕따가 되기 쉬워요. 그 자식 자랑 너무 편하게 한다고 말이죠. 네. 예. 그래서 이런 것은 남하고 관계를 고려하면서 하는 것이 말 잘하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그렇죠. 되겠어요. 저 예. 우리 박 교수님은 말씀 좀 잘해주세요. 네. 근데 이럴 땐 괜찮은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집에를 갔는데 예. 어머니께서 표계금에 왔는가? 야, 그런 것보다는 그냥 친밀감 있게 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자, 그 부부싸움의 단골 메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거 아닌가 싶어요. 친정 부모님을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또 시부모님을 당신 어머니, 당신 아버지라고 했을 때 편가르기. 편가르기. 편가르기보다가 사실은 이렇게 호칭을 쓰게 되면 은연중에 어떤 의식이 생기거나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네. 그 결혼이 여러분 그 좋아하는 사람끼리의 이제 관계이기도 하지만은 양 집안의 그 사회적인 그 관계로 이제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 어머니, 당신 아버지 이렇게 쓰는 동안은 두 사람은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집안끼리 그 사회적인 결혼은 안 이루어진 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두고 어른들 쪽에서는 본데가 없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제대로 보고 배운 데가 없다라는 예. 말은 그것도 대단히 좀 심한 말씀인데 그래서 이게 결혼이 됐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 인격적 기대의 결합이기도 하고 두 집안의 이 사회적 관계가 잘 맺어진 것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런 말을 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시아버지, 그래요. 시어머니, 뭐 시자 떨어져도 괜찮고 마찬가지. 그 남편 쪽에서도 처가 쪽 부모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당신 어머니, 당신 아버지 이런 말이 사실은 대단히 그 좋지 않게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죠. 예. 네. 호칭이나 지칭은 이 부르는 사람과 불리는 사람 간의 관계를 명백히 해주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더 해야 되겠어요. 예. 그죠? 네. 그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호칭 지칭을 그냥 단순히 이렇게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 문제의 본질을 잘 못 보시는 분들이죠. 이건 단순한 용어가 아니라 문화다.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에 배워야 하는 또 입에 배워야 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호칭과 지칭을 통해서 나하고 남하고의 관계를 바르고 아름답고 보람있게 이제 세워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를 익히는 장면이다. 내가 한국보다 괜찮은 한국 사람답게 되어가는 한 과정이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뜻만 통하면 됐지, 뭐 알아만 들으면 됐지. 이게 너무 그 편의주의, 그 기능주의, 또 이게 너무 심하게 되면 제가 이런 말을 자주 썼더니 어떤 청취자가 재미있기도 하고 좀 그렇다고 그러는데 천박한 실용주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인터넷으로 질문 올려준 분이 계셔서 소개하겠습니다. 예, 아이디 SHIMBI0907이신 분인데요. 상대방이 아버지보다 아랫사람이면 아버지 함자 뒤에 자자를 붙이고 예를 들어서 표자, 인자, 봉자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버지보다 윗사람일 경우에는 안 붙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표현인가요? 해주셨거든요, 교수님. 대체로 제가 성 뒤에는 자자를 안 붙이는 경우들을 예. 이제 보통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상대방이 아버지보다 아랫사람이면 아버지 함자 뒤에 자자를 붙이고 높일 때. 아버지보다 윗사람일 경우에도 붙일 때가 있고 안 붙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 틀려요? 때에 따라서. 그래서 어. 집안 어른 중에 윗사람일 때는 안 붙이는 방식이 돼야 되고 예. 네. 우리 집안과 상관없이 어떤 어른일 때는 붙여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역시 이제 가족 간 호칭 문제를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부모, 형제, 부부 중심으로 살펴봤지 않습니까? 네. 조금 범위를 넓혀서 처가 쪽, 외가 쪽, 사돈 집안 뭐 이런 문제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예. 네. 도움 말씀 주신 경인교대 박인기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자, 라디오 화법 여행 오시는 길 알려드릴까요? www.ebs.co.kr 접속하셔서 상세 검색창란에 라디오 화법 여행 치시면 바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편안하게 오셔서 재밌는 얘기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게시판에는 여러분들의 청취 소감을 올려주시고요. Q&A에는 화법과 관련된 궁금한 점들, 사연과 신청란에는 생활 속에서 겪은 여러 가지 말 실수 경험담 많이 올려주세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